세 번째 주제는 지수는 하락하는데 신용은 어떠냐라는 주제입니다. 그 주제를 하기 전에 최근 들어서 조금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뭐가 바뀌었냐? 최근의 기사 중에서 보면 주가 조작 제보하면 포상금을 엄청 준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원래 공익신고 포상금이 30억 원을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포상금이 엄청나다는 거죠. 우리가 회수되는 금액의 상당 부분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니까 엄청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게 의미하는 바들이 좀 있습니다. 미국에는 주가 조작이 신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2억 8천만 달러, 뭐 거의 3억 달러네요. 이 정도도 포상금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보면 주가 조작을 심하게 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도망가서 그런 일을 발생시키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회사 기억나십니까? 성광. 몇 년간 꾸준히 매집해서 올랐다가 하루아침에 터졌죠. 터져서 이제 이렇게 쭉 뭐 며칠 하한가를 갔죠. 왜 신용을 이야기하는데 이 회사를 이야기하느냐 라고 보면 보세요. 최근 들어서는 뭐 이게 신용도 안 되니까 거의 신용이 5천주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가 작년에 신용이 어느 정도였는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82만 주, 12.52%까지 있었습니다. 16만 원대에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런 테마주들은 신용이 쭉 늘어요. 그리고 일반 주식들은 신용이 안 늡니다. 그래서 신용이 많이 느는 기업들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루아침에 저렇게 한가를 가게 되죠. 자, 이런 일들은 앞으로 쉽지 않죠. 왜? 내부 고발자들이 돈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없지 않겠지만 이제 좀 긴장해야죠. 그리고 지금 보면 텔레그램도 조사받고 있고 핀플루언서도 지금 조사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런 것들이 다 신용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올해 기사를 보시면 신용 잔고 두 달 새 18조 원대로 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16조였는데 이게 두 달 동안에 18조, 2조가 늘었다. 야, 이렇게 많이 늘어나냐? 그런데 봤더니 테마주들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용이 단순히 늘었다, 줄었다,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좀 쉬워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이 그래프는 시가총액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코스피 시가총액하고 신용거래의 그 차이를 보는 건데요. 우리가 2018년까지는 이러다가 이제 제로금리, 금리가 엄청 낮아지면서 이 신용이 많이 늘었죠. 그러다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본 거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늘다는 얘기는 유통 주식수가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이 상장을 하든 아니면 기존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든 이렇게 시가총액이 계속 늘어나니까 전체 신용도 늘어나야죠.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한번 두 개를 같이 보면 코스피고요. 코스닥입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딱 보시면 느낌이 딱 오시죠? 코스피는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과거처럼 회귀하고 있었는데 코스닥은 회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계속 늘고 있고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결국은 유통주식수도 늘고 거기에 주가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높았을 때 높은데 이게 3,300하고 지금 2,500이니까 3,300에서 2,500이면 800 차이인데요.
800이면 27%이 정도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은 그 바닥이 아니니까 그 유통 주식수가 엄청 많이 늘었다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자사주를 소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찌됐건 코스닥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봐서 코스닥이라고 하지만 이게 실적이 안 나오고 테마성인 회사들이 신용이 많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요. 시가총액이 아니라 지수로 보면 또 재밌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수로 보면 지금 거의 붙었죠. 지수가. 그러니까 아까 보면 시가총액이 이렇게 증가했는데 지수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붙어 있는 겁니다. 코스닥, 코스피 합친 거고요. 위가 코스피고요. 코스피는 그나마 조금 내려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이건 아까 시가총액이 아니라 지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300에서 이렇게 쭉 떨어져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2,500. 그런데 신용은 좀 덜 떨어진 거는 이게 유통 주식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고요. 이제 코스닥은 더 난리죠. 더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훨씬 더 투기적인 성향이 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이걸 보면 확연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전체하고 지수하고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시가총액은 이렇게 여기 뭐 조금만 지나면 이제 전고점이잖아요. 지수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건 역시도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보면 확연하게 차이점은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확실히 코스닥이 더 심하고요. 올라갈 때도 더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훨씬 더 많이 떨어집니다. 변동성도 훨씬 더 심한 시장이고 등락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것을 보면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전체는 지금 유통 주식을 줄이면 되니까 배당도 배당이지만 자사주 소각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사주 소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한 기업의 지금 신용을 보시면 또 재밌는 사실들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투자하는 기업들은 신용이 좀 줄었더라고요. 대부분. 작년 8월에 코스닥이 되게 셌을 때 그때 4%였는데 지금 3% 언더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줄어 있는데 30% 정도 줄어 있는데 신용 잔고는 늘어난 거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핫한 종목들에 많이 쏠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다시 보면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만 우리가 코스피하고 코덱스 200, 200개 종목을 고른 거를 보면 훨씬 더 코덱스 200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200개를 고르면 이렇게 수익률 차이가 나는데 그 중에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로 10개나 5개를 고른다면 당연히 높아야 되죠. 그래서 지수를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잘 고르자 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코스닥은 코스닥 150과 코스닥 전체가 큰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조금은 차이 나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중소형주 다 상관없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신용 잔고가 많이 늘었는데 이것들은 결국은 일부 종목들에 한정되어 있는 거고 너무 저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시총이 많이 늘었다. 시총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앞으로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까지 된다면 우리나라 주가가 어디로 갈지 정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사주를 취득하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풍토만 조성된다면 한국의 지수는 상당히 많이 우상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